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24년 국가직 13번부터 16번까지 오늘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풀어보는 문제가 작년 국가직에서 정말 어려워서 여러분이 엄청 찡찡거렸던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의 유형입니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했대요. 그래서 팀을 운영하고자 한대요.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 부서에서 주어진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러니까 원 부서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여기 수행하면서도 제품 개발을 위한 별도의 직무가 부여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아시겠지만, 기능 구조에서 임시적인 사업부 산출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구나. 매트릭스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장기적인 제품 개발, 제가 색깔 다시 표시해 볼게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걸 팀제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단어 중심으로 독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내용을 읽어봐야 그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이 마지막에 완전 매트릭스 되기지?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에 팀원들은 프로젝트 팀장과 원 소속 부서장의 지위를 동시에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자, 문제의 선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혼합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동태적인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명령 계통이 다원화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게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과 연결되지는 않죠. 명령 계통이 다원화되었다. 그리고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 두 개가 다른 얘기거든요. 오히려 명령 계통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시간이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은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단어가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바로 4번이고요. 13번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 사적 이해관계자. 아시겠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그 직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계된 사람과 사적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되게 잘 찾았어야 하는 문제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2년 이내에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었던 법인이나 단체, 사적 이해관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들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여기가 직무 관련자가 돼서는 안 되죠. 직무 관련자는 뭔데요? 공직자. 공직자가 직접 직무 수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직자라면 이거는 이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고요. 직무에 관련된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특정한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이익,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을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실제 이런 공직자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현재 제한하기 위한 법이라는 법의 취지를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취지를 잘 모르시면 계속 틀려요. 외우시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자와 직무 관련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15번입니다.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방법.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의 팀을 구성해서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게 중요한 문제가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방식으로 도입되었다라면 이건 현재 액션 러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고위공직자 교육 훈련 방식의 대표적인 역량 기반 교육 훈련 방식, 액션 러닝 되게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러닝 바이 도잉. 정말 행동하면서 배우는 그러한 기법들 설명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6번이요.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 이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단 우리나라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각 부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헌법상 독립기관들, 국회나 사법부, 이런 데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통 사무국 같은 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자치단체, 지자체, 여기는 광역 단위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걸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1번 경기도청소송의 지방공무원이라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라면 행안부에 있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행정부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라는 얘기가 완전 틀리졌는데, 근데 우리 뒤에도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검사는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제한이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도 수업 시간에 했고요. 하지만 일단 이 표현,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표현이 되게 어색한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소방청 소속의 소방이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갈 거고요. 예외적으로 제가 군인이나 군무원, 그리고 교원, 이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청심사 절차가 따로 있다고 했죠. 교원에 대한 소청은 그래서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인이나 군무원은 네, 국방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따로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이고요.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소청 절차를 우리가 얼마나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정학적 지식들을 막 최대한 활용해서 내용을 봐주셔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